자, 연세대 모의 면접 시리즈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번 모의 면접 문제는 고른기회 전형에 해당하는 모의 면접 문제입니다. 어, 이 고른기회 전형도 문제 유형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고른기회 전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문이과 다 통합 형태로, 물론 지금도 문이과 통합 선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말로만 통합이지 실제로는 다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죠. 근데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의 제시문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문과니까 구별이 없어요. 문제 유형은 잘 알고 있다시피 주어진 자료에 대한 해석입니다. 도표나 그래프 같은 자료의 해석이고, 이 자료를 해석해서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갖다 이야기를 잘 전개하느냐, 이 능력을 갖다 보는 면접이 되는 거죠. 한번 제시문 보러 가봅시다. 자, 아래의 두 그래프는 집단 내부의 동질성이 의사소통의 양상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이다. 동질성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성향이나 특성이 비슷한 정도를 뜻하고, 숫자가 클수록 동질성은 높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프 1 봅시다. 집단 내 동질성의 의사소통 양상이에요. 즉 X축이 집단 내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즉 이쪽으로 갈수록 동질성이 커지는 거고,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올라갈수록 뭡니까? 집단 내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막대 그래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 선형 형태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음의 선형 형태의 관계죠. 다시 얘기하면 음의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집단 내 동질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대 의견이 제기가 되는 횟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집단 내 동질성이 약하면은 반대 의견 제기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 그래프 보도록 하죠. 집단 내 동질성과 성과를 비교해놓은 그래프예요. 이건 원인과 결과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상관관계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인과관계 아니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인과관계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자료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자료로만 보고 해석하는 거지,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무언가가 관련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X축 이렇게 동질성 높아지는 거고, 올라갈수록 달성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어떤 선형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특징을 갖다 볼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냥 최대치가 한 7 정도에 가깝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집단 내 동질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는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집단 내 동질성이 너무 높아버려도 역시 성과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자, 어느 정도 친하고 약간의 뭔가가 있어야지만 성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프상에서는요. 자, 이렇게 해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어떻게 대답을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주어진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 위 그래프의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의 동질성이 의사소통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여라. 방금 이야기한 대로 갖다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동질성이 높으면은 반대 의견은 제시가 되지 않고 뭐 잘 안 나오고, 동질성이 낮으면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성과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 꺾인다라는 부분만 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지원자의 경험에서 볼 때 문제 1에서 설명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고등학교 재학 중 활동한 동아리나 조모임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여라. 뭐 여러분들이 뼈를 때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동아리나 조모임 같은 거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 보는 형태에 대한 부분도 될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얘기를 잘하느냐에 대한 것들인데, 뭐 여러분들이 뭔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의 뒷받침이 근거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별로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되게 친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쉽게 얘기해서 뭐 다 같이 뭔가를 이끌어 나가자고 했었을 때 서로의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은 그 목표를 갖다 향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서로 막 싫어하고 막 이런 아이들끼리 뭉치게 되면은 안 따라가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도서실에서 공부하든지 아니면 뭐 요즘 뭐 스터디 카페 같은 데에서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어, 전혀 친하지도 않은 친구한테 가서 야, 같이 나가서 뭐 좀 사 먹을까? 라고 하면은 반응이 어떨까요? 뭐 별로 좋지는 않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야기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음, 친한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죠. 예. 또 다른 것 중에 하나, 예. 두 가지 그래프를 갖다가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 갖다 보면 그대로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예. 전체주의적 형태로 갖다 빠져나가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동질성이 강하다? 뭐, 공산주의 형태들.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절대 반대 안 나타나죠. 예. 성과 아예 안 나타나고요. 예, 뭐 이런 것들. 음, 지금 뭐, 뭐 집권 여당 같은 경우가 그런 형태죠. 예. 대통령한테 반대하면은 대통령한테 밉보인 형태의 얘기를 하면은 적으로 갖다 몰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들 간의 동질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성과는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문제 이번에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실제로 있었던 경험했던 일들을 갖다가 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하면은 또 친구들끼리 놀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실제로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3번 봅시다. 문제 2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리나 조모임 등과 같이 집단의 성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 물론 동질성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너무 친하지 않은 형태로 갖다 가는 게 더 좋다. 서로 간에 약간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좋다. 뭐 이런 형태로 갖다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냥 이 그래프를 갖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제시한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항상 논리적으로 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과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 즉 동질성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왜냐하면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뭔가 서로 나아가는 방향을 갖다가 새롭게 합의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예, 그러지 못한 형태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만 잘 접근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고른기 전형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가지 도표라든지 아니면 자료 같은 걸 두고 한번 해석해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래프 보고 빨리 각각의 주어진 상관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갖다 파악하시고요. 가상의 상황에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실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경험한 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왜 적용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논리적 전개가 가장 중요한 면접이에요. 논리력 많이 키우시고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천천히 많이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시면 됩니다.